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2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북한이 이 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올해 들어서 벌써 17번째 미사일 발사인데, 어제 발사 이후에 그 한국과 미국의 대응 방식이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이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같이 대응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동아일보 일면톱 보시면 모든 신문의 그 일면톱이 이 기사입니다. 북한이 한미일 겨냥해서 세 발을 발사를 했다. 그리고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세 발을 발사를 했는데 사거리가 전혀 다른 것들을 섞어서 쐈다. 그것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처음이다. 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한국과 일본을 방문을 하고 나서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다른 ICBM 그리고 SRBM을 섞어서 쐈다. ICBM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그리고 SRB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다른 이것들을 섞어서 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긴급하게 아침에 일찍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것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을 했고 한국과 미국이 4년여 만에 미사일 공동 대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냥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죠.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도 대응해서 뭐 현무 이런 것을 발사를 하면서 강력한 그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없다가 다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드톱 보시면은 미사일엔 미사일로 5년 만에 한미 공조, 5년 만에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미국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전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미사일을 쏴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자,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그리고 SRBM을 이 세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곧바로 안보, 외교, 국방 분야 고위급 채널을 전면 가동을 해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공동으로 대응 발사하는 찰떡 공조를 선보였다. 자, 문재인 정부 때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류,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가 바뀌는,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주축이 인적으로 교체가 되는, 자,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거의 뭐 콩가루 집안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며칠 전에 이 검찰 인사가 있었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그 검사들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인사를 거의 다 뭐 물갈이를 했죠. 자, 그것을 요약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 색깔 지우기가 전 사회에 강범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운 색깔을 입히는 것이 윤석열 정부 색깔이죠. 윤석열 정부 색깔을 입히고 있는데, 자, 어제는 군 장성 인사, 대장 별 4개 포스타 인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문재인 정부 색깔 지우기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주류 사회가 교체되는 상황이죠. 중앙일보 6면 보시면은 대장 7명을 다 교체했는데 우리나라 대장 7명입니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이작전사령관. 자, 그런데 대장 7명을 교체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대장급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승진을 하면서, 중장들이 승진을 하면서 군의 인적 배치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리고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뭐 의식적으로 육사 출신들을 뺐는데 이번에 합참의장의 김성겸 육사 출신으로 9년 만에 됐습니다.
그리고 3군 총장, 현재 합참에 근무하던 중장들입니다. 이 중장들이 합참에 근무한다는 것은 일선 군단장으로 나가지 않고 합참에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한직에 있었던 것이죠. 자, 문재인 정부와 색깔이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들을 6회 공군 참모총장으로 다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총장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때도 아마 알박기 비슷하게 이 해군 총장으로 놔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합동참모의장과 6회 공군 총장 모두 7명의 사성 장군 자리를 교체하면서 군 수뇌부를 통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대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또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서커스 살짝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도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오명 기사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윤종원인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덕수 총리가 본인과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가 밀어넣었는데 국무조정실장으로 여당에서 당에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것은 안 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 실패 책임자를 어떻게 각 부처를 총괄하는 통괄하는 국무조정실장에 앉히느냐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인사를 하다 보면 워낙 대통령의 인사 범위가 넓으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또 같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한덕수의 청거로 끼어들려고 하다가 비토를 당한 것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입니다. 내정이 된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인선을 공개 비토했다. 그래서 윤종원을 추천한 한덕수 총리와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자, 윤 대통령에게 어제 권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당의 우려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호한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각 부처 정책을 통할하는 자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최소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정무직 자리인 만큼 자신의 철학과 소신이 맞는 정부에서 일해야 한다. 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윤종원 씨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이 실패한 경제정책을 총괄을 했다는 점 때문에 비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윤종원 씨의 이렇게 부정적인 세평에도 자기 사람을 챙긴 것 아니냐. 자, 이런 말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이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총리를 첫 총리로 낙점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진보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자, 한덕수 총리가 또 여기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그런 시도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주류 사회가 바뀌는 과정인데 그 주류 사회 교체의 상징적 인물이 한 사람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지금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그 권한을 준다고 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으로 보는 언론도 많이 있고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일보 보시면은 인사 그리고 범죄 정보 다 가지는데 견제 장치 없는 한동훈 법무부. 자, 범죄 정보 수집 부서를 새로 대검에 설치한다고 했죠. 자, 결국 대검을 검찰총장을 또 대검 간부들을 인사하는 것이 법무부니까 검찰총장은 아니지만은 법무부가 대검 간부들을 인사하니까는 그 권한까지 다 가져가고 했는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범죄 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예고한 데 이어서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까지 신설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맡아서 권한이 비대해졌다. 그런데 법무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전무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집중됐던 권한이 법무부에 분산해서 상호 견제가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공직자 인사 추천에도 간접을 하게 됐다. 지금 인사기획관이 검찰 출신이죠. 그래서 검찰 출신 중심의 검증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사검증은 경찰 정보를 활용해서 검증을 한다. 검찰 정보가 아니고 경찰. 그리고 장관도 정보 접근은 차단한다. 인사검증을 하는 각 개인에 대한 정보에 장관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을 하고 결과만 보고를 한다. 그러니 뭐 한동훈의 권한이 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하나의 기능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단장은 비법조 출신, 인사 전문가로 하겠다. 인사 전문가. 그리고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밖에 두겠다. 법무부 장관에는 최종 결과만 보고하겠다. 자,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집한 인사 세평, 이것을 받아서 1차로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이 최종 점검을 해서 2단계로 검증하는 체제를 갖추겠다. 자, 이렇게 지금 법무부가 밝히는 이 체제로만 되면은 이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저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청와대 시절에 인사수석실에서 그 인물을 청거를 하고 발탁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러면 결국은 같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울타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참모가 한쪽에서는 추천을 하고 한쪽에서는 검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이런 협의체에서 또 논의를 해서 대통령이 제거하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청와대 안에서,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그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검증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같은 참모들끼리. 자, 그래서 이것을 추천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하되, 인사비서관실에서 하되, 검증은 외부기관, 완전히 외부기관, 법무부에서 하도록 만든 거죠. 이것을 가지고 너무 한동훈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또 그런 것이 이 법무부 장관 언제까지 할지 모릅니다. 1년을 할지. 우리나라 장관들 평균 수명 한 1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로 이관을 했다 이렇게 봐야지 한동훈에게 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루 교체. 이 주루 교체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지도를 했죠. 대한민국사의 주루 교체. 그래서 이해찬 같은 경우에 20년 집권론, 주류를 완전히 바꾸려면 20년 집권해야 된다, 50년 집권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결국 5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뺏기고 나서 그 허탈감 때문인지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지리멸렬하는 그런 상황이죠. 당장 지금 이재명, 대선에서 졌던 이재명이 이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마 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이재명이 더 올라갈 구석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투표장으로 막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 상황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재명 그리고 그 계양을의 무명이죠. 무명의 국민의힘 후보 윤형선 여론조사가 중앙일보가 했습니다. 갤럽에 의뢰해서 45.5 대 44.3. 자, 이렇게 초박빙 오차범위 안에 있죠. 어떤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 무명 후보가 이긴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깜깜이라서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공표하는 마지막 여론조사인데 딱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대어를 잡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62.3 대 김병관 32.4.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이재명도 윤영선 후보에게 한 더블 스코어 정도로 이기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상식적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상황은 완전히 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민주당 대선에 지고 나서 비대위를 구성을 했죠. 비대위 안에서도 지금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호중, 박지현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인데 어제 회의석상에서 싸웠습니다. 이 박지현 위원장이 586둘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586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런 지도부가 어디냐, 지도부 자격 없다. 그러니 박지현이 그러면 왜 나를 데려다가 앉혔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이거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선대위 회의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 고성이 오갔는데 박지현 위원장이 이틀째 거듭 쇄신을 주장을 하고, 그러니 윤호중이 책상을 꽝 하고 내리치면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당내에서는 전쟁 중에, 지방선거 중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딱 한숨만 놓는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이 586 용태를 포함한 쇄신,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계속 주장을 하니 윤호중뿐이 아니고 나머지 지도부 본인들도 뭐 586에 가까운 인물들이죠. 지도부가 개인 의견이다, 이것은 박지원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지도부 내 감정 싸움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뭐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영입한 인물이, 그것도 이재명이 추천했습니다. 인물이 박지원 위원장이죠. 불과 26살 여성. 박지원 위원장은 그때 성착취 그 동영상 파문이 일어났었죠. N번방 그 사건인데, 그때 N번방 추적단 이것을 조직을 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당이 계속 그래왔듯이 한번 써먹고 용도 폐기하기 위해서 장식품으로 데려왔죠. 장식품으로.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이 장식품이기를 거부를 하고 당 쇄신을 정말 비대위원장의 그 모습답게 당 쇄신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진보 진영을 이렇게 만든 586들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니 이 장식품을 아예 이제 깨버리려고 하는, 자, 그런 시도가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이 이렇게 지리멸리를 하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대 변화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청와대 관저 지금 뭐 허리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 청와대 저 산 한 3분 능선쯤에 관저가 있습니다. 북악산 그 관저, 대통령이 생활하는 곳이죠. 그 관저도 내부도 오늘 개방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본관도 오늘부터 개방을 합니다. 자, 동아일보가 미리 그 장면들을 사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 침실 앞에는 피아노가 있고 욕실에는 사우나가 있다. 청와대 속살 32년 만에 공개. 왜 32년 만이냐면 관저를 1990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제에만 있었다 이런 그때 여론전이 막 벌어지기도 했었죠. 얼마 전까지 문재인 부부가 살던 이 관저도 오늘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이 됩니다. 본체, 별체, 사랑체, 뜰 이렇게 한옥 양식의 관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전 대통령 문재인 반려묘 고향이죠. 밥그릇도 놓여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주류 사회가 교체되는 모습이 사회 전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 한동훈, 그리고 상징적인 장소가 청와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간 따풀이었습니다.